반미 외치면서 나이키 운동화 신고 아이폰 들고 있고 미국에 여행 가고 SNS 질 하고 싶고 정작 반미 외치고 신중 행보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에는 여행을 가지 않는다. 이 좌파들의 위선을 직접적으로 공격했죠. 뭐냐? CIA 신고.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CIA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CIA 시선이 향하는 곳, 그곳이 어딜까요? 거짓과 선동의 종말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할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촘촘하게 CIA 신고다 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권 100일 기자회견은 2시간 넘게 장황했지만 결론은 본질은 뭐냐? 거짓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미국이 봐줄 만큼 봐줬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좌파의 핵심이자 진실의 은폐에 숙주가 된 한국 사회, 그 한국 사회를 향해서 CIA 레이더가 돌고 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는데요. 이게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 내 뿌리가 내려진 중국식 전체주의에 대한 경고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100일 동안 이재명이 찢어 밝히고 있는 이 체제를 목격했죠. 언론 장악했고 입법부 거짓으로 물들였고 행정부, 사법부까지 권력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중국 공산당식 통제 국가로 변해가고 있죠. 그 시발점이 뭐냐? 언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짓을 먹고 자란 거대한 권력은요, 자신이 만든 허상 위에 국민을 억누르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반미 친중 선동으로 권력을 유지해 왔고 그것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이끌 거다라는 것을 말이죠. 자, 미국이 본격적으로 주시하기 시작한 이재명 정권의 실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조롱하는 정치 병자들과 반미 선동의 종말, 언론 장악 입법으로 인한 외신의 역풍, 그리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CIA 신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0만 한인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전한길 대표, 그리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헌신하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함께 행동해주시는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자,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국익을 팔아 잡쌌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요구한 관세, 자동차 관세 25%, 15%로 낮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일본보다 우리가 더 유리하게 이 협상을 이끌었다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속였습니다. 그 거짓말은 이미 뽀록이 나 있죠. 한국 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행정부조차 이재명 정부의 통상 전략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이제 미국은요, 이재명 이거 드러내놓고 친중 행보하는 거, 반미 선동하는 거, 안보 리스크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마가 정신에 완벽히 거슬리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최근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급진 좌파 정권이 미국의 경제, 안보 이해를 왜곡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 아니고 정보 안보의 사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신호죠. 미국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안보의 위협이 되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요,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느냐, 이 기만의 연출자 이재명을 만들어주는 건 언론입니다. KBS, MBC, 그의 통제 아래 있죠. 연합뉴스는 아예 종북 논조에 가까운 기사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까지 해체를 해버렸는데요. 인터넷 포털은요, 여론을 조작하죠. 이 좌파리 유튜버들은 이들과 짜미짜미했다, 유착했다라고 보이죠. 방송법의 기본조차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여론전이다라고 보기에는 체계적인 세뇌 공작으로 읽어지는데요. 이 국민들에게 진심을 숨기고 언론을 선동하고 있는 이재명, 종교 탄압을요, 방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통상 굴욕을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반미 시위는요, 자주 외교다라고 선전을 하면서 국민 주권 정당, 국민 주권 국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중국 공산당식 통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상 통제 국가로 이행 중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찰리 커크 사건인 것 같은데요. 미국 보수의 차세대 아이콘이자 터닝포인트 USA 대표였던 찰리 커크가 한국을 방문한 후에
한국의 교회 탄압에 대해서 대통령께 알리겠다. 미국 내 보수 진영에게 경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유타주 대학교에서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용된 무기와 계획된 암살이라는 정황이 FBI를 통해서 밝혀지고 용의자는 제보 현상금이 걸렸는데요. 자, SBS와 MBC가 어떻게 다루고 있냐? 찰리 커크를 미국의 극우다라고 낙인 찍으면서 이 사건을 단순한 자업자득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 연대는요, 자업자득이다라는 식의 칼럼을 게재하면서 이 죽음을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이것들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선동하고 있죠. SBS는요, 이렇습니다. 총기 난사 설전벌이다 탕이라는 미친 썸네일을 사용했고요. MBC는요, 한국을 찾은 미국의 극우가 이 교회 탄압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전달한 사람이다 라는 취지의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게 단순한 언론 보도다 라고 보기에는 이건 많이 선을 넘었죠. 이재명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선동 그 잡채다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라는 찰리 커크의 경고는 미국 정치권에 충격을 줬죠.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막으려 했다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반작용이 시작됐습니다. 극우라는 낙인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SBS 찰리 커크의 죽음을 조롱한 이 정경윤 기자, MBC 보도국 등은 CIA나 미 의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은요,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법안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보수 채널을 말살시키려는 입법 독재죠.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해당 법안은 허위 보도라는 이름 아래에 정보 비판 유튜버들을 소송과 징벌로 제거하려는 시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위 보도다라는 기준이 이재명이지 않을까? 이재명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에 언론만을 타겟으로 하지 말라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요즘 언론 말고 유튜브 하면서 가짜뉴스하고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료 받고 돈 버는 데 있지 않나 라고 했습니다. 뭐 이거 대놓고 입법부까지 행정부 수반이 장악했다라는 것을 실토하는 거죠.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건 다르다.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보도한 곳을 엄격하게 처벌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가짜뉴스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뭘 예를 들었냐면요. 동호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젓가락 후장 발언에 그 문제가 됐던 그 동호.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하천대유 취직했다라고 해서 대서특필을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푹 웃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썼다. 아니 기자들이 보도하기 전에 조사를 충실하게 했겠죠. 그럼 물어봐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충분한 조사와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부러 그런 것이다. 멋대로 써서 아주 아들 인생을 망쳐놨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형사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한테 물어보고 아니라고 했으면 거짓도 진실이 되는 법이다. 이 말이죠. 결론이 뭐냐? 이재명 기분 상해죄가 기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언론 규제가 아니라 입법을 통한 사상 검열, 그러니까 중국식 통제 구조의 입법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요, 곧 언론 전체가 침묵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유튜버까지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뭘까? CIA 신고입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서 싸움의 방식을 바꿨었죠. 그러니까 우파가 조금 지능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지 좌빨이들의 치명적인 점을 공략을 한 거죠. 뭐 반미 외치면서 나이키 운동화 신고 아이폰 들고 있고 미국에 여행 가고 SNS 질 하고 싶고 정작 반미 외치고 친중 행보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에는 여행을 가지 않는다. 이 좌파들의 위선을 직접적으로 공격했죠. 뭐냐? CIA 신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론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심지어 민간 영역마저도 장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CIA 신고죠.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참으로
좋은 일. 자, 국무부 차관 SNS 검열 지시를 영사관에 하달했습니다. 자, 미국 거주 외국인도 이것에 해당될 때 추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보수주의 청년 행동의 거장이자 마가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청년 리더 찰리 커크의 암살을 온라인상에서 조롱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찰리 커크 조롱하는 그것도 반미야. 반미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미국의 입국 시에 불이익을 분명히 가한다라고 했어. 범위를 확대한 거야 라고 밝힌 겁니다. 미국이 면밀히 살펴보겠다라는 뜻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미국 입국 금지 등 초유의 강경한 제재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크리스 랜더 미 국무부 부장관은요 11일 현지 시간으로 11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저명한 정치적 인물이 끔찍한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폭력과 증오를 미화하는 외국인들은 미국에 환영받는 방문객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서 SNS에서 이 사건을 칭찬하거나 합리화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부 사람들을 보고 매우 불쾌감을 느꼈다. 영사관 직원들에게 적절한 조치에 나서도록 지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이런 게시물을 언제든 저에게 알려달라. 미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SNS 상에 이런 것들 캡처해가지고 링크 복사해가지고 CIA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업무가 이렇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고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점수는 높아져서 블랙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CIA 신고는요, 해외에서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정보와 행위에 가장 먼저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CIA에 발동될 수 있게끔 국내에 이 반미 선동하는 것들 많이 신고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재명 정권의 조작, 선동, 통상 협상 거짓, 그리고 종교 탄압, 반미 시위 조장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CIA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CIA는요, 말이 아니라 증거를 봅니다. 링크 복사, 사진 캡처.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CIA 들어가시면요. 오른쪽 상단에 한국어 변환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너무 쉽습니다.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거짓 평화의 경계를 보내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사실 기반의 신고는요. CIA 정보 네트워크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더는 국내 언론, 국회, 사법부가 가능하지 않는 한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우구는 외부의 정의다라는 거죠.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가요. 이 찰리 커크의 죽음에 위로를 표하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이 좌파리들이 대가리가 깨졌는지 조롱의 댓글을 달면서 최시원 씨가 한두 시간 만에 급하게 이 게시물을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캡처가 이루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깨시민 놀이하는 정치병자들 때문에 진짜 일반 시민들도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은요, 관세 협상부터 종교 탄압, 언론 장악까지 거짓과 선동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이 더욱 강하다라는 거죠. 미국은요, 지금 이재명 정권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짓을 세계 알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자유와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타임. 이재명 탄핵이 답이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을 겁니다. 이재명 탄핵이 답이겠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